근데 이거를 두 가지 개념을 서로 혼용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진료받는 환자분이랑 설명해준 의사들이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은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을 했다 혹은 시술을 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관절염이 있으니까 연골이 닳았다 라는 표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골이라는 애는 닳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한국말로 풀이해보면 찢어진다는 거는 종이처럼 찢으면 찢긴다는 얘기가 되고, 닳는다는 표현은 표면이 닳아서 없어진다는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찢어진다는 표현을 쓸 때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연골은 아니고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해서 연골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조직입니다. 그거를 의사들이 흔히 환자들한테 표현할 때 환자분들이 비전문가시고 알아듣기 힘드니까 환자분께서는 연골이 찢어졌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연골이 닳았다는 표현은 관절염처럼 연골이 마모되는 경우에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연골과 연골판은 틀립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가지 개념을 서로 혼용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진료받는 환자분이랑 설명해준 의사들이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연골판하고 연골을 설명을 드리려면 좀 복잡은 하겠지만은 일단 무릎 구조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무릎 관절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만나는 관절이 무릎 관절입니다. 이 허벅지뼈 끝에도 연골이 있고요. 정강이뼈 끝에도 연골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허벅지뼈 끝하고 종아리뼈 끝이 만나는데 그 끝을 연골이라고 하는 놈이 장판처럼 코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연골하고 연골 사이에 끼어서 기계처럼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하중을 분산을 시키고 연골을 보호해주는 쿠션 역할을 담당하는 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연골판입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이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반달 모양이라기보다는 초승달 혹은 반지 형태에 가까운데 어쨌든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글로는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구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골과 연골판은 틀린 조직이죠. 서울 시내 동대문과 서대문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이 연골판은 닳지는 않고요, 찢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골과 연골판 자체가 조직 성분이 틀리기 때문인데요. 이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은 통증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쓰니까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러면 제가 다쳤나요? 다쳐서 찢어졌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쳐서 혹은 넘어져서 혹은 심한 외상으로 연골판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골판 자체도 나이가 들면서 조직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요. 즉 조직이 약해지는 거죠. 조직이 약해지면서 일상생활 중에도 조그마한 외력에도 쉽게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거의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병인 자체가 외상에 기인한다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골판 파열은 증상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제일 초기에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 찢어지겠죠. 사람 무릎이라고 한 게 구부러지고 펴지고 비틀리고 디디고 다니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릎이 활동하면서 찢어진 면적이 조금씩 넓어져요.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는 연골판 파열이 있을 때는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일을 많이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할 때 좀 불편하고 쉬면 가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파열된 면적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말하자면 옛날에는 일을 많이 해야지 아팠는데 파열 면적이 넓어지면서 조그만 일을 해도 통증이 나타나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프다 말다 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갑자기 증상이 확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그 연골판 파열이 있을 때 초기에 오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뭐 좀 쉬고 약 먹고 물리치료 좀 하고 나면 증상이 없어지고 하니까. 대부분은 증상이 좀 심해져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MRI를 찍어보고 의사들이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연골판 혹은 물렁뼈가 찢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
이거 수술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세요. 그럼 환자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세요. 나는 아픈 지 얼마 안 됐고 증상이 그냥 아프다 말다 하는데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거기서 이제 좀 설명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골판 파열은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 파열된 부분이 아물어 붙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파열된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요. 증상을 조금씩 더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연골판 자체가 피가 통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냥 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아물어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열된 부분을 제거하게 돼요. 부분 절제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파열된 부분을 없앴으니까 기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환자분들 그것도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골판의 기능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하중을 분산을 시키고 연골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제거를 한다면은 남아있는 놈이 그 쿠션 기능을 해줘요. 근데 그걸 꼭 잘라내야 되나요? 그럼 놔두면 기능에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없애버리는 것보다 놔두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이미 파열된 부분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놔두면 점점 더 찢어지기도 하고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골판 파열 수술은 찢어진 부분을 가능한 적게 절제를 해내고 가능하면은 정상적인 부분을 많이 남기는 게 치료 원칙이 됩니다. 연골판이 찢어졌으면 초기에는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안 되면 수술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치료 원칙이 가능하면 적은 부분을 절제를 해내고 많이 남기는 것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하세요.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골판 파열 수술은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수술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15분에서 길어도 20분을 넘기는 힘들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술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꿰매기도 합니다. 아까는 대부분 떼어낸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연골판 자체가 기본적으로 혈액이 통하지를 않아요. 즉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꿰맨다고 아무로 붙질 않습니다. 근데 극히 드물게 연골판의 가장자리, 관절량이 붙어있는 그 가장자리는 일부 특히 드물게 피가 통해요. 이 부분에서 찢어진 경우에는 꿰매기도 합니다. 근데 이 꿰매게 되면은 되게 한 달 반 정도 목바르고 기부스나 보조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꿰매는 경우는 전체 연골판 파열의 한 0.5%? 0.몇 프로 정도 될까? 굉장히 드뭅니다. 하기 때문에 연골판 파열이 있을 경우에 꿰맨다는 개념보다는 일부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절제해낸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덧붙여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연골판 손상이 굉장히 심해서 연골판을 다 제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 제거하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연골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사라지죠. 연골이 마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의사들이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고자 연골판 이식술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하체에서 나오는 연골판을 이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이식한 연골판이 쿠션의 기능을 다해서 하중을 분산을 시켜줘 연골을 보호해줄 거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오랫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실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마모되는 것을 보호하지는 못한다, 방지는 못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연골판 이식술은 한때는 붐을 일었다가 굉장히 사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연골판 손상이 심해서 많이 제거한 경우, 거의 제거한 경우 기능이 사라졌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술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직 연구 중인데 일부 심하게 파손된 경우 이거를 메워주는 형태의 기구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연골판 손상이 심해서 많이 절제한 경우에 이런 중간을 메워주는 그런 기구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아마 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될 거는 오늘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골판과 연골은 다른 애입니다. 사촌도 아니에요. 심지어 솔직히 말해서 남남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서로 다른 애들이고 하는 역할도 틀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거나 혹은 설명을 들으실 때 연골과 연골판을 서로 혼동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들으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